설득의 심리학 1. 이 책은 심리학 실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과 그런 기술을 알아채고 방어하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책이다. 그동안 여러 권의 심리학 책들을 봤지만 이 책은 심리학 서적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많은 깨달음을 준 책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심리학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인용되는 책이며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심리 마케팅학과의 명예교수로 설득과 마케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높은 가격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 수업 등에서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경우로 소개되는 사례가 바로 시바스 리갈 스카치 위스키다. 시바스 리갈은 경영진이 제품 가격을 경쟁사들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던 브랜드였다. 그런데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리자마자 제품 자체는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도 판매가 급등했다. 최근 실시한 뇌 스캔 연구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피험자들은 같은 와인을 마시면서도 $5짜리라고 생각할 때보다 $45짜리라고 생각할 때 더 맛있다고 평가했을 뿐 아니라 쾌락과 관련된 뇌 중추의 활성화 수치도 올라갔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가격을 저가로 판매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좋은 판매 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정행동 패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과학 분야인 동물행동학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어미 칠면조는 성실하고 주의 깊게 새끼를 보호하는 훌륭한 습성을 지녔다. 새끼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깨끗하게 닦아주며 품에 보호하는 등 새끼를 보살피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이러한 어미 칠면조의 양육 방법에 뭔가 묘한 점이 있다. 어미의 모든 양육 행동이 새끼 칠면조가 내는 칩칩 소리로 촉발된다는 사실이다. 냄새나 촉감, 외모 같은 새끼의 특징들은 어미의 양육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듯 보인다. 새끼가 칩칩 소리를 내면 어미는 새끼를 보살핀다. 새끼가 칩칩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미는 새끼를 무시하거나 죽이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으로 한 가지 소리에만 의존하는 어미 칠면조의 행동은 동물행동학자 폭스가 어미 칠면조와 박제 족제비를 이용해 실행한 실험에서 극적으로 밝혀졌다. 족제비는 칠면조의 천적이기 때문에 족제비가 접근해오면 어미 칠면조는 꽥꽥거리며 부리로 쪼고 발톱으로 핥히는 등 거친 반응을 보인다. 폭스의 실험에서도 박제 족제비를 실에 매달아 어미 칠면조 앞으로 끌고 가자 어미 칠면조의 난폭한 공격이 즉시 이어졌다. 그러나 박제 족제비 뱃속에 새끼 칠면조의 칩칩 소리가 나는 작은 녹음기를 넣어 어미 칠면조에게 접근시키자 어미 칠면조는 족제비를 품에 안기까지 했다. 하지만 녹음기를 끄자 곧바로 족제비를 맹공격하기 시작했다. 누르면 작동한다. 어미 칠면조의 행동은 상당히 우스꽝스럽다. 칩칩 소리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천적을 품어주고 칩칩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새끼를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어미 칠면조는 단 하나의 소리에 따라 모성 본능이 좌지우지되는 자동인형처럼 보인다. 동물 행동학자들에 따르면 칠면조한테서만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행동 패턴이 광범위한 생물종에서 규칙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이다. 고정행동 패턴이라 불리는 이 행동은 주로 구애나 교미의식 같은 복잡한 행동과 관련 있다. 고정행동 패턴의 기본적인 특징은 패턴을 구성하는 행동이 항상 동일한 방식과 순서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마치 동물 내부의 어떤 기록 장치에 이런 패턴들이 적혀있기라도 하듯이 고정된 행동이 도출된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 녹음된 웃음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루 동안 저자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른 사람들, 학생, 전화 수리기사, 동료 교수, 경비원 등을 붙잡고 물어보니 하나같이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었다. 특히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 등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과장된 웃음소리에 대한 반감이 가장 컸다. 가짜 티가 팍팍 나는 바보짓이라면서 모두들 녹음된 웃음소리를 아주 싫어했다. 표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녹음된 웃음소리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 반응이 미국 일반 대중의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저자는 확신한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제작자들은 왜 녹음된 웃음소리를 애용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간단하고 흥미로운 이유가 숨어 있다. 바로 제작자들이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코미디 프로그램에 녹음된 웃음소리를 삽입하자 시청자들이 더 자주 더 오래 웃었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특히 수준이 떨어지는 코미디의 경우 더 효과적이었다. 다수의 행동을 따르려는 성향. 녹음된 웃음소리가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또 하나의 강력한 설득의 무기인 사회적 증거의 원칙을 살펴봐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을 근거로 삼는다. 특히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결정해야 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지 살펴본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행동을 옳은 행동으로 보는 경향은 대체로 유익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증거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하는 행동은 올바른 행동인 경우가 많다. 왜 방송에 저런 가짜 웃음을 넣을까 생각하긴 하지만 결국 그 웃음소리 때문에 우리는 그 방송에 더 많이 웃고 더 재미있는 방송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호감의 원칙.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은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이 간단한 원칙을 이용해 우리한테서 온갖 허락을 받아낸다는 점이다. 호감의 원칙을 사업적으로 활용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바로 타파웨어 홈파티다. 타파웨어 홈파티의 진짜 위력은 호감의 원칙을 이용한 특별한 전략에서 나온다. 물론 타파웨어 판매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설득력 있는 판촉 활동을 펼치긴 하지만 사실 진짜 제품 구매를 부추기는 것은 이 낯선 외부인이 아니다. 바로 참석자들의 친한 친구가 그 역할을 맡는다. 물리적으로는 타파웨어 판매원이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 주문을 받지만 심리적으로는 한쪽에서 환한 얼굴로 다과를 대접하며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파티 주최자가 더 강력한 역할을 한다. 파티 주최자야말로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 타파웨어 제품을 소개하고 파티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일정 부분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이다. 타파웨어사는 파티 주최자에게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함으로써 고객들이 난 모르는 영업사원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한테서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파티 참석자들은 친구가 제공하는 편안하고 따뜻한 환대를 즐기면서 왠지 친구의 호의에 보답해야 할 듯한 부담감을 느낀다. 제품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고려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2배나 많다는 것이다. 이런 판매 방식은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타파웨어의 하루 매출이 250만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타파웨어의 성공은 미국보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유대관계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지로 크게 확대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2.7초에 한 번씩 타파웨어 홈파티가 열리고 있다. 물론 활동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설득의 달인은 사람들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은 웬만하면 허락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들을 모금 활동에 투입할 때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모금 활동을 하도록 배치하는 자선단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친구나 이웃이 모금을 요청하면 얼마나 거절하기 어려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설득의 달인 중 일부는 친구가 판매 현장에 없어도 우정이 발휘하는 효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저 친구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조 지라드는 자동차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인물이다. 하루 평균 5대가 넘는 자동차를 팔아치우며 12년 연속 자동차 판매왕 자리를 지켰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영업사원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이름을 올렸으니 말이다. 이런 눈부신 성공에 비해 그가 사용하는 전략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라드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것은 단 2가지였다. 바로 합리적인 가격과 왠지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은 호감 가는 영업사원이 되는 것이다. 그 2가지면 충분합니다. 지라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마음에 드는 영업사원과 합리적인 가격 2가지만 있으면 거래는 성사됩니다. 조 지라드의 성공 전략을 보면 호감의 원칙이 영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잘생긴 외모가 호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매력적인 외모가 아니라면 어떻게 호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 바로 유사성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상대방과 동일한 것을 찾아내어 동질성을 갖게 만드는 방법이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면 그냥 질문을 하면 된다. 그리고 상대가 대답한 것을 나도 그렇다고 하면서 유사성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상대방 집에 야구 포스터가 걸려 있다면 야구 좋아하세요? 어느 팀 좋아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해서 상대가 좋아한다는 팀을 말하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나도 그 팀을 좋아한다고 하며 동질감을 얻는 방법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된다. 설득의 달인이 되려면 이런 방식으로 상대의 호감을 얻어야 한다. 설득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하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잘 설득을 당하는지 여러 실험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왜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 하고 궁금해했던 것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다. 설득이 달인이 되고 싶거나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